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일까요? 내일 뭐 먹지? 오늘 뭐 먹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은 미남쌤이 내일 종목 수업 시간에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남쌤이 픽해주시는 종목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많은 학생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내일 종목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출발합니다. 매일 점심 고민, 반찬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고민까지 들 순 없습니다. 종목은 내일 종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수요일입니다. 매주 이 10시, 수요일 밤 10시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내일 종목 수업 시간이고요.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시장에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전략까지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모셔보도록 할게요. 미남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도 2번 월요일과 수요일 10시에 뵙고 있잖아요. 네. 월요일에 뵈고 오늘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 학생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인사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불개미 주식학원의 이제 내일 종목 코너를 맡고 있는 주미남 쌤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분명히 좋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는 시장이 좋았다.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이제 침울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늘 하던 것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분석하고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항상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결국에는 시장이 뭔가 특별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동안 공부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하는 취지 자체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준비하는 그 습관을 들이자라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 정도입니다. 근데 저 혼자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송은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좋은 방송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남쌤과 또 좋은 방송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학생분들이 오늘 헤어스타일이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시네요. 머리 스타일 좀 변화해 주신 건가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머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머리가 굉장히 되게 풍성하게 예쁘게 컬이 들어갔어요. 수업도 좀 예쁘게 예쁜 종목 많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미남쌤의 원픽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역시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남쌤이 월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주셔가지고 이번 주 시장 출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CPI를 소화하면서 시장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은 또 많이 샀는데 네.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장도 결국에는 좀 추세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상승할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이 당분간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세적으로 뭐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당분간에 좀 하락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시장에 하락이 나타난다, 뭐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뭐 주민한 전문가 뭐야, 이거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뭐 부정론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런 방향성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전략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이제 제시를 해드린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1.5% 정도 조정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8%, 그러니까 2% 가까이 조정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CPI 지표였을 겁니다. CPI 지표가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시장에 존재했었던 예상치는 6.2%였죠. 근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거는 6.4%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굳이 현재의 이 고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금리 상태를 더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상승을 하고 뭐가 하락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안전자산 뭐가 있습니까? 뭐 국채나 아니면은 뭐 달러, 뭐 금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근데 위험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어제 미증시 어땠어요? 우리 잘 시청자분들 버텨줬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셨을 때에 어제 같은 경우에서 0.5%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CPI 쇼크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게 오히려 좀 속임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속임수 말씀이세요? 보통은 CPI 발표가 나오고 나면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위든 아래든. 네. 만약에 이번에 CPI 발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다가 실제 발표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이번에 발표가 좀 물가가 좀 빠르게 잡히네, 전월 대비했을 때 좀 빠르게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상승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나스닥이 이제 종가 마감을 했을 때에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안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주 내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상승이 나왔다? 이걸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안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나스닥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나스닥, S&P 500 이런 이제 야간 선물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오늘 커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선반영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1.5% 강하게 하락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이 있잖아요.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이런 저점도 한번 이탈을 했고, 이제는 이 갭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2,400포인트대의 갭자리가 있습니다. 이 갭을 지금 이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장이 이제 본장이 열렸을 때에 급락 좀 하락이 깊게 나왔다? 우리 국내장 같은 경우 오늘 선반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개파락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2,4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2,400포인트를 지키는 선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지금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오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네. 근데 현재 2,400포인트를 지키는 선에서는 아직까진 기간 조정. 근데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좀 기간 조정이 나타나주는 구간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워낙 오늘 시장을 좀 제대로 봐야 돼요, 시기가. 맞습니다. 현재 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을 좀 이제 한 가지 삼성전자를 관련해 가지고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가 현재 우리가 봤을 때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 4일 정도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1월 말 정도까지 열심히 매수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려준 주체가 외국인들이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나와주냐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보셨을 때 주식을 열심히 매수를 했다? 그럼 결국엔 이게 공매도로 나올 이제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열심히 사서 이제 쇼커버링으로 공매도한 것들을 갚아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오히려 이 고가 부근에서 공매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그러면 지금은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아래 자막을 살짝만 이제 없애주시면은 현재 이제 공매도 비율 자체가 기존에 1월에는 주가를 상승시킬 때에 보시게 되면은 뭐 1%, 2%대였어요. 공매도 비율 자체가. 근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 비율이 막 5%, 7%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상승하는 구간 가운데서는 공매도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 가운데서는 공매도 비율 자체가 이렇게 5%, 7%대로 이렇게 쑥쑥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조 현상이 있어요. 공매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때리면서 강하게 주가를 하락시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혹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뭐냐면은 네. 대차장고예요, 대차장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장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차장고라는 거는 공매도 대기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다라고 하면은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이 종목을 공매도 할 거야. 공매도를 하기 위한 그런 대기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셨을 때에 지금 대기자금 자체가, 지금 대차장고 자체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쌓여 있냐? 지금 쌓여 있는 구간들을 봐보세요. 지금 여기 포인트대에 쌓여 있잖아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차장고가 쌓여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은 대차장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간들, 쌓여 있는 구간들을 보셨을 때에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인 시점에서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포인트가 확인이 되면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고, 이렇게 쌓여 있는 시점에서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요.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었죠. 5%, 7%대까지 높아지는 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공매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대차장고가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을 10% 이상, 1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종목이 조정 나오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지수는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증시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맞는 포인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3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출연을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이거 이전과는 다르게 이 현물과 선물을 같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게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선물을 샀다면 현물을 팔았고 네,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렇죠, 맞추는 네. 흐름을 갔었었는데. 그렇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선물을 조금씩이라도 쌓아갔었어요. 물론 네. 그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포지션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금 외국인들이 싹 돌아서가지고 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주식도 강하게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샀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주식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선물도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아, 지난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오늘 장중에만 선물을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졌네요. 네, 굉장히 강한 매도가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포지션을 좀 빠르게 변경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오늘 이제 종가 마감 동시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 5,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는 9천억을 매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누적까지도 선물을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지금에서는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락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외국인들이 이제는 시장을 좀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맞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물어봐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그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노란통에 네.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는 거를 그럼 저는 주식 다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우선은 당연히 대응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뭐 앵커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뭐 내 옆집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모두가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르고 네.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형편과 처지도 다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현재 시장이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나는 주식 다 매도하고 다 매도하고 나서 이제 저점에서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고점과 저점을 확실하게 맞춥니까?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이런 아무리 투자의 대가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네. 기존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계속 노란톡에서는 말씀드렸어요. 방송 출연하지는 못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제가 노란톡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매수를 했었던 매매를 좀 했었던 이제 종목들 중에서 매도할 곳은 매도하고 네. 네, 그죠? 어떤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셀바스 A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AI 관리주들 최근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시장이 조정 나온다. 어떤 종목부터 조정 나왔겠어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네. 많이 올랐던 종목부터 당연히 차익 실현이 강하게 출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오늘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9% 정도 조정이 나오죠. 솔트럭스라는 종목도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솔트럭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마인즈랩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AI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셨을 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 조정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매도를 했어야 되겠죠.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매도를 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대응이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시장이 좀 조정 나올 것 같지만 너무 소외받기는 싫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소액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그렇죠? 추가 매수를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2차, 3차 매수를 생각하면서 소액으로 우선은 그런 걸 우리가 입질 매수라고 하죠. 발만 담근다? 네, 이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매매를 좀 접근을 한다라거나 뭔가 전략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확인을 하는 거는 당장의 시장이 조정 나오니까 내가 뭔가 종목들을 다 비워야지,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내가 종목들 다 사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전에 전략들과 대응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천천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제가 내일 종목을 우리가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든 상승이 나타나든 항상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파이팅 하셔가지고 네.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어젯밤에 CPI가 있었고 오늘 국내 증시가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잘 버텨줘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남쌤이 방금 또 화이팅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시장 지금 기간 조정을 지나가는 구간은 맞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열심히 종목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남쌤이 시장 브리핑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장중에 이거 항상 매일매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는 수업을 일주일에 2번만 1시간씩 만나고 있지만 장중에 미남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장 압축 브리핑 파일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자료 받아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수업 이름이 내일 종목이잖아요.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도 미남쌤의 원픽 종목은 수업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원픽 종목이 SMCNC였는데 수업 다음 날에 상한가 갔고 거의 한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원픽 종목을 말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남쌤이 워낙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많이 쑥스러워 하시겠네요. 근데 저희가 짚을 건 짚어보고 가야 되니까 이번 주 월요일 원픽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이번 주 원픽이 뭐였죠? 넥스트 칩? 넥스트 칩. 네. 저희가 이게 제가 월요일 날 넥스트 칩이 원픽 종목이었다는 것을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됐는데 다음 날 화요일이잖아요. 어제 굉장히 또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참 이게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게 말씀드리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 입으로 이게 말하는 게 참 그렇지만 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서도 네, 우선은 이제 어제 짱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월요일 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쵸? 화요일 날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한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까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승대에 또 이제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매매를 하시고 또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또 이제 사진 캡처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이 방송을 출연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종목들을 거의 1,500개 이상을 확인하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1,500개 이상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4종목, 5종목을 추려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네. 이게 참 그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면은 네. 솔직히 저도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피곤함을 그리고- 싹 잊게 해주는 수익이잖아요. 또. 아, 맞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네. 이렇게 나와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겠지만 저도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네.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오기 전에 거의 매일 저는 1,500개 이상의 종목들을 확인을 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방송을 나와야 되니까 좀 빠르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또 오늘 4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송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후보 종목 4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그러니까 이 4종목에서 가장 주민함이 좋게 생각하는 딱 한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노란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후보 종목 안에서 과연 주민함이 생각하는 원픽은 무엇일까? 이거이지 않을까? 뭐 2번이지 않을까? 뭐 3번이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공부와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미남쌤의 원픽 종목을 꼽으로 후보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과연 미남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난주 원픽 종목이 SMCNC 수업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의 상한가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월요일장에 저희가 원픽 종목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어제장 화요일장에서 고가 기준 11%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2의 SMCNC, 제2의 넥스트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미남쌤의 원픽 종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오늘도 역시 후보 4개 종목을 볼 건데 여러분들도 수업 함께 들으시면서 이 종목이 오늘의 원픽 종목일 것 같다라고 아래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4242번 걸려 있는데요. 여기서 수업 끝나자마자 미남쌤의 원픽 관심주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템포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미남쌤의 원픽 관심주 찾아보도록 할게요.
매일 점심 고민, 반찬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고민까지 들 순 없습니다. 종목은 내일 종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종목, 내일 시장의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후보 종목 오늘 역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원픽 종목에 향해서 저희가 첫 발걸음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첫 번째 후보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후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항상 현재 이 4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선정을 해왔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굉장히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그래요. 항상 매매를 할 때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기준도 중요하고 매도를 하는 기준도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제가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4종목을 말씀을 드리는지 잠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강하게 조정이 나타난 이런 솔트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공통점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모멘텀 분석을 하고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술적 분석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과 모멘텀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강하게 그냥 조정이 나옵니다. 네,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종목들도 함께 조정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뭔가 특별한 수급이 유입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구나. 다른 종목들과는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앞부분에서 이제 보셨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 변동성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주게 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수렴이 나타납니다. 옹기종기 모이고 나서 이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발산을 하게 되겠죠. 방향성을 잡게 되겠죠. 근데 그 방향성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이 강한 거래 대금 동반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즉 우리가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기준봉이 나타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할 때에 우리는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나왔구나라는 포인트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많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도 조정 나와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자체는 역배열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렴이 된 게 방향성을 이제 상방으로 딱 잡아주는 그 포인트가 우선 첫 번째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단기적인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그렇죠. 네, 거래대금 여기도 이전과는 다르게 들어왔고,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들어왔고,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이 기준봉이 되는 거야라는 걸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봉 지표를 좀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캔들이 기준봉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준봉이 지금 3개가 보이죠. 근데 이 3개 중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즉 241선을 돌파한 캔들은 어떤 캔들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 캔들이요. 그렇죠. 네. 241선이 이 형광색이거든요. 네. 이 형광색을 돌파한 캔들은 지금 1번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파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2번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아니죠. 근데 3번 캔들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이 241선, 형광색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단기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로 제가 이 공통점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번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SMCNC 같은 경우에서도 이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계속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들 자체가 주가가 하락이 나와주게 되니까 그냥 역배열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수렴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기준봉, 네, 황금색 기둥이 딱 나왔죠.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나왔을 때에 241선, 형광색 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때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요일날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루 쉬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이제 패턴들이 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고 나서 이제 이 이동평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셨을 때에 이평선이 수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산하는 것을 위냐 아래냐 결국에는 위로 나타났죠. 기준봉이 빵 나와주게 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넥스트칩은 241선이 없어요. 상장한 지 1년도 채 안 되다 보니까 241선은 없고 121선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넥스트칩 입장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121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선 121선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주니까 계속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이런 공통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기준에 맞게끔 제가 네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남쌤이 그동안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했길래 이렇게 종목들이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잘 수익을 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결국 여기에 그 핵심 키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 이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미남쌤의 원픽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후보 4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첫 번째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제테마라는 종목입니다. 제테마라는 종목. 네, 제테마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테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메디톡스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메디톡스 관련된 이 이슈를 뉴스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만. 네.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에 대웅제약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소송을 걸었냐? 대웅제약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일명 보톡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뭐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 제품 이름이.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톡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보톡스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 균주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메디톡스 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어떻게 주장을 했냐? 메디톡스의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을 했다. 근데 이직하면서 이 균주를 빼돌렸다.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 네, 핵심 네.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좋네요. 그다음에 네. 두 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주장을 했냐면은 네. 아니다, 우리 그거 용인의 한 토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거야. 네. 그 발견한 핵심 원료로 내가 이거 보톡스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법원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번에 1심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동안의 주가가 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물론 시장 여파도 있었겠지만 소송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메디톡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추가적으로 이게 대웅제약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회사들도 있어. 이 오. 핵심 원료들을 이제 다른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빼돌렸어.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서도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사들이 있어. 그 회사들을 상대로 나는 추가적인 고소도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메디톡스라는 이런 이제 본주 같은 경우에서는 강하게 시세가 나와주고 오늘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하실 게 시장의 조정이 나타난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2차전지, 반도체, 뭐 조선, 해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굵직굵직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주들이 움직입니다. 개별주라는 거는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줄여서 개별주라고 합니다. 네. 그런 개별주들이나
동전주들, 신규 상장주들, 뭐 품절주에서 뭐 양지사라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게 돼,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한쪽에 이렇게 딱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게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메디톡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테마 관련주입니다. 제테마 같은 경우에서도 메디토스와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제테마의 주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락이 나와주다가 계속 장기 이동평균선 뭐 너 할 것 없이 현재 역배열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함께 좀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완만한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평선이 수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기준봉을 우리가 이 황금기둥이 똥 뜨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형광색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 나와주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나타나는 구간 가운데 지금 아래에 지지받고 있는 구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제테마가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후보 관심 종목 1번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제테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보톡스라고 부르는 것에 또 이슈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제테마 1번 후보가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될까요?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미남쌤이 항상 선호하시는 단기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따단. 두 번째 후보 종목은 네.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오, 실리콘2. 네, 실리콘2라는 네. 종목도 신규 상장을,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지는 그렇게 뭐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보는 거는 네. 우리가 3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감사보고 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보고 시즌 같은 경우에선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또 출연해줘요. 그래서 네. 그때는 또 칼바람이 부는 시즌이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흔히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이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이다 하더라도 피합니다. 애초에 상장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3월 감사보고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우선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국내에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는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까지 이제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모멘텀이 나와주게 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2월 10일 날에 우리 시청자분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까지는 이제 중국발 입국자들을 제한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확진자가 너무 많은데 아무리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확진자가 뭐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안 되겠다,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2월 10일 날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대책본부에서 이 중국발 입국자의 이제 양성률 자체가 1%대로 급감을 했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 즉 정상화 단계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입국자들, 중국 사람들 이제 단기 비자 발급 해주겠다, 재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이제 또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들 받아줄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단기 비자 발급 해줄게, 재개해줄게라는 모멘텀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18일부터 그걸 이제 재개해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 쌍방 정상화 단계가 지금 나타나주고 있다. 즉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이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 개별주들의 장세가 나와주는 구간,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또 추가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앞전에서는 이제 뭐 무상증자 그때 당시에 막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막 다양한 종목들을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실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네, 이제 한번 좀 테마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작했었던 가격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서 이제 수급 유입이 중요한데 지금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쑥쑥쑥 유입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기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장기 이동평균선, 즉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오냐?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계속 그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시장보다 강한 추세라는 포인트까지 말씀드리면서 후보 종목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 종목은 실리콘2였습니다. 이 실리콘2가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다시 리오프닝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타고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미남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4개의 후보 종목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과연 여기 안에서 미남쌤의 원픽 종목이 있을까요? 무려 차트 종목들을 한 1,500개를 저희 수업 오기 전에 보신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엄선된 4개, 그 안에서도 고르고 고른 한 종목 원픽 종목입니다. 이 원픽 종목은 수업 끝나고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이 그 우리가 항상 평소에 쓰고 있는 톡 메신저입니다. 거기 입장을 해주시고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남쌤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 내일 저희가 당장 공략해 볼 수 있는 미남쌤의 원픽 종목 수업 끝나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이제 벌써 반이 왔어요. 세 번째 후보 종목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소한 종목도 있고 네. 근데 포인트 잘 잡으시네요. 네. 제가 1번,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흐름이 계속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신기합니다. 네, 아무튼 귀신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종목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BG라는 종목입니다. 아, KBG. 네, KBG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뭐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KBG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국내에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에는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실리콘이 필요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을 그동안에는 이제 100% 수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자체 생산을 본인들이 하겠대요. 그 자체 생산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실리콘 시제품을 냈고 그거를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LG 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KBG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그거를 본인들 혼자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배터리 소재 관련된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업체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리콘 성능 고도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재 업체들과 나는 협력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BG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KBG가 국내 유일하게 이 실리콘 합성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다. 이거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KBG가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강한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특별한 흐름이 없이 결국에는 이제 역배열 구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다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뭐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기 기조목이 나왔을 때의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돌파 못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셨을 때에 장기 이동평선, 즉 형광색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지금 이 241선을 계속 이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1.3% 조정이 나왔다. 시장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약했다. 크지 않았다. 결국에는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포인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세 번째 종목으로 KBG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 시장 후보 종목은 KBG였습니다. 이 실리콘 합성 소재 유일한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또 원픽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또 아래 노란톡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남쌤, 네 번째 종목을 바로 열어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네. 넥스트 칩입니다.
이거 학생분들이 보시고 네. 우리 월요일에 원픽 종목에 이미 많이 갔는데 또 이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원픽 종목이? 제가 우선 생각하는 매물대까지는 오지 않았고, 오. 네, 우선 중요한 거는 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원래는 좀 굴곡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인 상승이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차량용에 들어가는 고성능 SoC,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칩.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그 반도체 칩과 그 제품이 이제 아파치 5입니다. 그 제품과 그 다음에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제품을 이제 해당 관련된 시장에다가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월요일 날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네.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던 네. 내용. 네. 최근에 AI 챗봇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상승이 좋았습니까? 근데 최근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는, 그래서 실제 출고가 나오는 데까지 그 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누구는 1년, 누구는 2년까지 지연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반도체가 없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그만큼 우리가 출고받는 것도, 그 자동차를 받는 것도 이제 늦어졌었는데, 현재 AI 챗봇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주요 해외,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IT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AI 챗봇에 투자를 하는, 이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고성능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넥스트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넥스트칩을 보셨을 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이 없기 때문에 121선, 즉 검정색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기준 120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네, 이 포인트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매물대는 이 앞 구간이었거든요. 13,000원대에 위치해 있어요. 강한 거래 대금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매물대까지 도달하지는 않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후보 종목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넥스트칩이 원픽 종목은 아닙니다. 저도 원픽 종목은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4가지 미남쌤의 원픽 종목을 찾기 위한 후보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1번이 제테마, 2번이 실리콘2, 3번이 KBG, 4번이 넥스트칩이었습니다. 4개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또 후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원픽 종목이 될까요? 그 노란톡의 분익님이 넥스트칩 보고 저희가 월요일에 원픽 종목이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칩이라고 넥스트칩이 한 번 더 원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주셨는데, 원픽 종목 수업 끝나고 바로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목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픽 관심주뿐만 아니라 내일 시장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포지션 가져가야 하는지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자료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핑 자료와 미남쌤의 원픽 관심주 모두 무료로 노란톡에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죠.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 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42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요일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